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요즘은 뭐 트램 뉴스에 나와도 뭐 하는 건가 마는 건가. 대전시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96년)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이 처음 계획된 해입니다. 그리고 28년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획과 연기를 거듭해온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올해 9월 이 트램 방식으로 첫 삽을 뜨게 되는데요. 대전 트램 건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0년간 표류했던 대전시의 수건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시는 올해 9월 트램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처음 계획됐고 트램 방식으로 결정된 건 2014년이었는데요. 첫 기본 계획 이후 28년, 트램으로 전환 1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겁니다. 트램은 도시철도의 한 종류로 자동차와 겸용하는 방식이 있고 트램만 운영하는 트램 전용 노선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트램만 전용으로 운영하는 노선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은 그동안 건설 방식, 노선 변경에 더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기본 계획 변경 등 오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올 9월 착공을 앞둔 트램 사업,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트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요즘은 뭐 트램 뉴스에 나와도 뭐 하는 건가 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트램이 가양동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까지 대중교통이 불편했는데 들어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전에 들어오면 특색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램 노선을 두고 진통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지 않은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교통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지하철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잘 안 됐어요. 그 연장하고 정차하길 바라죠, 저희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착공에 들어가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공사가 시작되면 대규모의 교통 불편과 어떤 생활 소음 등 불편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시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트램 건설 과정뿐 아니라 완공 이후의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는 트램을 도입할 때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트램 도입을 결정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트램도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의 측면보다는 도시 전체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향후 100년을 좌우하는 도시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트램 착공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트램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돼서 이제는 정말 되는 건가 싶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사실 트램 긴 시간 보지는 못하고 들어만 왔거든요. 신성우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오래된 이슈가 바로 이 도시철도 2호선 이슈인데요. 10년 넘게 취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 기다렸다 또 이번에는 정말 되는 걸까 이런 시민들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예. 사실 28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도 남는 시간인데 그만큼 행정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들 되는 건가 정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같습니다. 예. 드디어 가시화된 대전시 트램 건설 앞으로의 계획과 또 성공을 위한 과제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원구환 한남대학교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근 트램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취임하고 6개월 안에 정책 결정을 끝내자. 그래서 재작년에 정책 결정을 끝냈습니다. 정책 결정 끝나고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 그리고 경제부총리, 예산실장, 국토교통부 등 계속 설득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 1조 4,782억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돼서요. 7,290억 원의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절차는 완료됐고 금년 3월부터 차량 발주를 시작으로 9월 달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그동안 20년 이상을 끌어왔던 도시철도가 28년에 완료가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장기 미래를 위해서 지금 3, 4, 5호선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3, 4, 5호선 노선까지 확정을 한 다음에 시민들하고 논의를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민들이 참 오래 기다려온 만큼 그런데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신서우 기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과정 그동안 어땠습니까? 예,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이 건설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1996년에 도시철도 기본 계획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가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고가이면서 자기 부상 열차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들어서 트램 방식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2019년까지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표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돼서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가선이냐 무가선이냐 이런 건설 방식을 두고 조금 혼선이 있었고요. 지금 2024년에 돼서야 이제 9월에 첫 사업을 뜯겠다라는 이제 대전시의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예. 28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첫 계획에서 착공 예정까지 28년. 자, 원광 교수님, 이렇게나 늦어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뭐 가장 이제 큰 제도적인 거는 이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쭉 흘러온 것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뭐 지하철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트램으로 왔고 또 운영 방식에 대한 것, 또 건설 방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꽤 진척되다 하면서 제대로 이제 정착이 못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끌어온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엑스포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대전의 이미지도 많이 변화됐듯이 지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이제 트램 착공을 확정 짓기까지 이장우 시장님 실제 난항이 있었던 부분은 어떤 점들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정책 결정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을 신속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됐고요. 또 정책 결정을 잘 마무리했더라도 결국은 돈인데 네. 사업비를 7천억 이상을 늘린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저 대전시의 주요 현안이고 오래된 묵은 현안이기 때문에 저 경제부총리나 예산실장 그리고 대통령실 충분히 설득하고 협력해달라는 거 이것이 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에 왔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해 주셨던 뭐 사업비부터 기술 문제들까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았던 이 대전 트램인데 수건 사업이다 보니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엔 정말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원광 교수님, 트램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에 그래서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제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나름대로 뭐 여기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계획이 됐고 확정이 됐으면 조금 이제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시민들도 조금 협조적인 그런 자세가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3호선이든 또 4호선이든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고 또 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집행력을 좀 더 확보해서 그것이 잘 어우러진다면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운행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민 신뢰 회복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장우 시장께서는 어떤 방안들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시민들 불편입니다. 이제 공사를 동시에 금년 9월부터 착공을 사실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짜서 정밀한 인공지능을 갖춘 도시의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불편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되고 하면 시민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도시철도 2호선을 저희는 최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의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조금 불편한 사항은 널리 헤아려 주시고, 또 저희 대전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 불편을 있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트램이 단순한 대중교통 혹은 도시철도 2호선을 넘어 이 교통 정책 전반의 이제 변화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신서우 기자. 네. 그렇다면 트램을 도입하는 다른 지역, 뭐 타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4년에 대전시가 트램으로 전환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트램 도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위례 신도시에서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탄도 트램 착공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울산이 대전과 같은 수소 트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또 건설 기간도 짧아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대로 트램이 우리나라의 그런 교통 체계에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트램이 주요 대중교통 기능을 하려면 자, 원공 교수님, 대전시 차원에 상당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측면을 그냥 단순하게 교통적인 측면만 보는 것 외에 저는 좀 문화나 관광 쪽인 요소들도 같이 좀 입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 45개의 지금 정거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거장이 단순하게 정거장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뭐 만들어내는 공간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트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통 체계, 그러니까 나아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활용까지 지역의 많은 변화를 트램이 이루어야 할 텐데요. 이장우 시장님,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요. 새로운 대중교통으로서 이 트램이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도시철도 1, 2호선 그리고 이 버스 체계 그리고 나가서 단기간 자전거 그리고 택시 이것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2028년 개통에 맞춰서 전면 개편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도시철도 3, 4, 5호선을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곧 시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년, 15년씩 물론 이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원래 정책을 혼선하고 늦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지만 빠르게 해도 행정적인 절차와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3, 4, 5호선만큼은 동시에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이 지금 현재 스위스나 호주 같은 데는 이미 개발돼 가지고 다니는 바퀴형 트램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타는데 한 대에 한 25억 정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예. 그건 신호 체계하고 버스처럼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 저희가 3호선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대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범 운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 5호선도 가능하면 대전시 전 지역에 지선 포함한 그 연계성을 가지고 특히 소외되지 않은 곳, 예. 5개구에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내놓고 빠르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만큼 관심과 우려 또 기대와 부담이 분명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장훈 시장님, 교통 소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 대중교통 정책 기대해도 되겠죠? 2028년도 트램 개통에 맞춰서 대전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신서우 기자.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28년이 걸렸습니다. 28년은 시간뿐만 아니라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인 소모도 상당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것을 이번에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충청권 광역교통망도 계속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돼서 새로운 교통의 그 패러다임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예. 자, 이어서 원광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큰 대전의 변화가 올 거라고 이제 확신하는 그런 것 같고요. 대중교통이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재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대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친환경 도시의 모범적인 도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바람인 것 같고, 네. 그래야지만 대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끝으로 이장훈 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책 홍선은 현재 시장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시민들께서 안타까웠던 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2028년 지금 현재 준공을 목표로 동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전시 전 5개구의 전체 공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려면 저희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빠르게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말씀해 주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대중교통 체계 변화는 앞으로의 100년을 세우는 도시 계획입니다. 대전의 미래가 될 트램, 지속 가능한 시민의 발로 새로운 교통 체계로 연착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 년 전 오늘 2023년 4월 2일 충남 홍성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53시간 동안 타들어간 산불로 축구장 2,000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고 가축 8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는데요. 올해도 대전, 서산, 천안, 세종 등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 최근 10년간 봄철에 일어난 산불이 전체 산불의 56%입니다. 현지인에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 뛰어든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보면 당연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이 살던 곳을 잃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우리의 살림이 건강한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불로부터 이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 대장 조성연입니다. 네, 지금 대전 동구 화서동에서 산불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감기 빼먹지 않고 다 챙겨주세요. 무전기 챙기세요, 무전기. 개인 안전장비 확인하시고. 지금 출동 대비 훈련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훈련 종료! 훈련 종료하겠습니다. 산불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출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출동 준비 훈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방 화재와 다르게 산림 화재이기 때문에 좀 저희 이제 옷도 보시면은 좀 방염 재질이 되어 있지만 좀 기동성이 좀 편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편하게 다 되어 있고, 저희는 또 일반 물로 끄는 방법도 있지만 이 조끼 안에 보시면 산림 연료 제거를 위한 불밝기가 따로 저희는 조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낙엽이나 지피물 등 연료를 이렇게 긁어서 제거해주는 이러한 장비도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이 차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보급받은 고성능 산불 진화차입니다. 주행을 하면서도 이 앞에 방수포를 사용하여서 물을 뿌리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고, 또 산이 되게 험로가 많습니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 높고 이런저런 돌이나 바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험로를 주행하기 위해서 사륜구동 시스템과 큰 마력을 소유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5mm 고압 펌프를 이용해서 저쪽 산 너머에서 이쪽으로 지금 불이 내려오는 그 훈련을 가정해서 방어선 저지하는 그런 훈련을 할 거니까 각 개인별로 임무를 좀 부여를 좀 해주세요. 김영겸 대원님께서 통로 개척조 해주시고, 김태형 대원님 살수, 김태형 대원 부사수, 나머지 호수조 3번 이상범 대원님, 4번 김성기 대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간격 유지. 앞뒤 간격 유지. 됐습니다. 여기 끝.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정리 끝. 자, 호수 끝. 몇 바? 공사 가파르니까 조심하세요. 역자가 댕기시면 안 돼요. 천천히요. 저희 지금 진짜 전술이 호수를 각자 개인당 30m씩 한 두세 개씩 내고 올라가서 호수가 끝나면 다시 그 앞에서 연결해서 다시 재전개하는 그런 진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위 같은 거 불러오거나 할 때 좀 긴장되면서 힘들죠. 그리고 밤에 특히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도 있고, 그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셔터 할게요. 수준을 잡아놓으니까 꼬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쫓아오지 못해요. 현장에서는 뭐든지 천천히. 작년 4월에 있던 홍성 산불 출동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대형 산불로 번져서 이제 출동을 가게 됐는데, 그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분들 집이 다 타는 거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한 두세 채 이제 정도 타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런 주거 공간이 사라지는 그런 걸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닥 내려본다, 조심해. 산림청 산불 상황실입니다.
산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감시원은 통화나 됐습니까?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충남 예산에 산불 상황이 발생해서요. 지금 초동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진화대를 긴급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차가 가는 것도 확인하고 있고, 진화 헬기를 투입을 요청을 해서 현재 진화 헬기가 출동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전년도에 대전 산지동에서 지금 검사를 시작해서 대전 산지동으로 해가지고 대형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매년 500건에서 600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전년도만 해도 그 이상 기온과 고온 건조, 그 다음에 또 강풍이 10m/s 이상 그 불어가지고 전년도 그 4월 2일에는 하루에 34건의 그 산불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뢰 같은 자연적인 산불 발생보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림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제 쓰레기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등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봄철 같은 경우에 날씨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은 진화보다도 일단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좀 강조 기간에는 좀 주의를 가지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안전 진화 화이팅! 596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산불이 난 셈인데요. 제작진이 만난 조성현 진화대장은 화마 앞에 서면 두렵지만 그보다도 산불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살림이 없어지는 게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불들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사인 데스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